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입니다. 저도 올해 국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말 거대 프로젝트, 이게 5년 사업이었나요? 엄청나게 이제 돈벼락을 맞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또 그 덕분에 저도 사실 코로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래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사실 이런 학술 대회를 하는 게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또 그동안 잘 이렇게 또 계시고 있고 또 뭐 이런 거 근황 같은 거를 알아보는 게 또 그런 게 또 이렇게 뭐 교류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이런 면에서는 그런 점에 좀 국가진흥원에서도 좀 더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게 또 장기 프로젝트로 갈 사업이니까 하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승종원 일기, 조선시대 이제 비서실의 기록인데요. 이 승종원 일기에 나타난 뭐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승종원을 빛낸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뭐 비서실장, 또 뭐 비서, 뭐 청와대 뭐 민정수석, 뭐 법무수석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육승지 체제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임 승지들 뭐 이야기, 뭐 성산문도 이제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양보할 때 옥새를 들고 갔던 예방승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의전수석이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자책하고 했던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이제 승지 직책으로 어쩔 수 없이 패비윤 씨가 성종에게 사약을 받을 때 사약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뒤끝 당하는 뭐 이세자라든가 이런 인물도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승종원 일기의 기록에 이런 기록도 승종원 일기에 있었구나라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이게 아무래도 또 이제 대중서처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지하철역에서 읽을 또 좋은 책. 근데 요즘 지하철에 거의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뭐 지하철에서는 안 읽더라도 좀 이제 집에서라도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지향하기는 좀 대중서로서의 성격도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몇 개 뽑았는데요. 이 승종원은 조선시대 이제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실, 지금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이전하는 바람에 제가 헷갈려요. 계속 청와대 비서실 이렇게 입에 달았는데, 청와대 용산 비서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 그래서 이거 제가 집필하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였거든요. 그래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에도 가시면 기별청이라 해가지고 이 승종원에서 문서 수발을 담당했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명한 말 한양으로부터 기별이 왔느냐, 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이 기별이란 이런 승종원에서 취급했던 문서를 이제 수납했던, 그래서 이 건국초부터 작성된 것으로는 분명히 나오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인조 원년부터 1910년까지, 그리고 중간에 뭐 이괄인안이라든가 이럴 때 소실된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뭐 영조 때라든가 이런 데 업그레이드해서 최종적으로는 288년간의 기록이 단절됨 없이 3243책이 남아있고, 9월에 1999년 국보에 이어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정말 이 승종원 일기가 지금 뭐 고전 번역을 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번역 작업하고 있지만, 이게 완역이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 조선시대 연구자들도 상당히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뭐 속된 표현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먹거리가 바로 이 승종원 일기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의 기능을 하던 승종원의 명칭이 몇 차례 바뀌어요, 근대에 와서. 그래서 이 뭐 비서감 일기, 뭐 비서원 일기, 뭐 규장각 일기, 이런 식으로 요 이름 명칭 바뀐 것까지 총 포함해서 3243책이고, 지금은 이제 세계기록유산으로 이야기할 때는 요 승종원 일기 제목뿐만 아니라 승종원 일기의 후신인 뭐 비서감 일기, 국내부 일기, 이걸 다 포함해서 승종원 일기라고 하고, 총 승종원 일기 제목으로만 3045책, 나머지 다 합해서 3243책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실록 편찬에 활용이 되었고, 신하들과 주고받은 대화, 국왕의 건강 상태와 기분, 또 이 승종원 일기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동선 부분, 왕이 어느 궁궐에 거처를 했다, 어느 정각에 거처를 했고 어디로 이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면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 좀 전화를
적게 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 찾으면 되는데 맨날 뭐 어디서 머물렀고 뭐 했냐. 이거 이제 승정원 어디 보면 된다라고 이제 완전 번역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국사편찬 원래는 이제 초소죠. 이거를 국편에서 탈초를 했고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전번역원에서 1994년부터 이 번역 사업 시작했고 지금 인조시대하고 영조시대 일부가 지금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가 더 연구 성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일 전량의 분량이 남아 있었다면 6,400여 권인데 여러 가지 그 정변이라든가 전쟁 중에 이 사라진 것들은 춘방일기라든가 조보, 또 개인이 쓴 당후일기, 지금 한국 여기 진흥원에도 일부 당후일기가 남아 있고요. 저도 여러 군데 뭐 전필제 일기라든가 이 사람들이 왜 반납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니면은 그냥 쓰고 그 집에 이제 보관한 게 이어져서 요 당후일기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게 한 10여 건 있고 이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찬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소라 해서 이 주소는 특히 문관만 했다라는 거, 이거 되게 특이했는데 승지는 무관들도 임명할 수 있었지만 주소는 그야말로 이제 학문과 문장이 검증된 문관만을 이용을 했고 주소가 기록한 메일의 일기를 이제 정례가 올리면 한 달분을 정리해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왕에게 제가를 받고 또 요 승정원 관리들의 실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병, 재회, 식가 등의 표현으로 이제 기록된 이런 어떻게 보면 기록 문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실록보다도 더 철저한 이런 기록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승정원은 동골도에 보면 이 승정원의 별칭이 은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은대 이곳이 지금 창덕궁 인정전 동쪽 그 대청과 문서고 사이에 위치했음은 기록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현재 이것도 역시 복원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다면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치의 주요 현안 상소문의 원문까지 거의 이제 수록이 되어 있었고 국왕의 건강이나 심리 상태, 동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조선왕조실록과는 보완관계가 된다. 이 조선왕조실록도 그렇다고 해가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은 어떻게 보면 취급하는 범위는 더 넓다라는 거죠. 이 승정원은 왕의 비서실에서 썼다 보니까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 중심이었다면 바로 요 조선왕조실록은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의 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기록들 그리고 이제 승정원 일기에 빠짐없이 기록된 글 기록들 날씨 기록은 이제 전통시대 기후 연구에도 요즘 우리 맨날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거 걱정하고 이러는데 이런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매우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근대사 자료 중에서는 워낙 이제 일제강점 시기에 왜곡된 그런 자료들 좀 많고 특히 실록도 되게 좀 상대적으로 부실한데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고종대 이 춘장대에서 시험 칠 때 상위 익성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가마에 올라 소나문으로 나왔다. 이게 동선이 쫙쫙 나오죠. 협양문을 나가 건양문, 동룡문, 청양문을 지나 춘당대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 진행했던 뭐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게 이런 게 실록은 그냥 뭐 이런 시험이 있었다 정도인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 절차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한 건만 해도 1866년에 있었던 요 춘당대 멸시 같은 경우도 이 재현 행사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장소도 확실하게 특정이 되니까 이 영화당 앞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 뭐 컨텐츠 쪽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기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속 뭐 시험 문제가 뭐 나왔다 그리고 이제 시험 답안 이제 내면 유생들 이제 내보낼까 이거 이거 갑자기 보다가 우리 지금 뭐 수능 시험이라든가 우리 뭐 대학에서 치는 뭐 이런 입학 논술 시험이라든가 이런 느낌하고도 되게 닮아 있는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제 합격자 표창하는 장면 통약 조불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표창하는 이런 장면들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동선이 나오죠. 상이 또 가마에 타가
또 이제 나갈 때 이런 그 공간도 나오고 이렇게 승정원 일기 기록이 자세하다. 그리고 이 실록하고 특히 비교했을 때는 이제 왕이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해서는 되게 기록이 자세하고 이 보고서 올라온 것도 숙종실록에 좌이쟁 이세백이 평안도 지역에서 문신 출신 수령을 원한다 이런 기록에 대해서 숙종실록에는 약 10평에 걸쳐 대략 한 300자 정도 나왔다면 승정원 일기는 거의 뭐 사면 20일행, 그러니까 훨씬 더 방대한. 그래서 이 왕과 그 당시에 그 좌이정이었던 이세백이 주고받은 이 대화 내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영조가 청계천 준천 공사할 때 1760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요 청계천 공사 관련 기록 같은 경우도 뭐 매우 자세히, 그냥 그 영조실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청계천 공사 아주 핵심 사항만 정리를 했다면 이때는 뭐 영조가 미시의 승문당에 나갔을 때의 기록해서 뭐 영조가 저번에 광춘교를 보니 전년에 비해 더욱 흙이 빠져 막혀 있다. 가히 걱정이 된다. 홍봉안 하천도랑의 준설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렇게 하천 준천의 필요성을 계속 대화 방식으로 영조, 홍봉안, 영조, 홍봉안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록이 또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흙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파내면 그 흙 어떻게 운반할 건가? 혹은 배로 운반하고 혹은 수레에 싣고 말짐에. 그래서 이때 실제 최종적으로는 청계천이 중랑천이라고 해가지고 한강으로 연결되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이 배에다가 흙을 싣고 이 쌓은 흙을 빼나가면 된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이제 그 기록으로 자세하게 보면 성중에 비를 드릴 수 있는가? 배로 운반하는 것은 큰 비가 내릴 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사관들도 한번 의견 말해보라. 도랑을 준설하는 것은 급한 일이라 마냥 밀령을 동원한다. 이것도 보면 영조가 되게 밑에 있는 그 사관들한테 요즘으로 치면 그 언론사 불러가지고 지금 브리핑 너희들도 한번 의견 말해봐라.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그 주목됩니다. 기사관, 이혜진, 기주관, 서병도. 뭐 우리도 지금 현재하고도 좀 약간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좀 지금의 시대에도 좀 잘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왕이 중요한 정책하면 다 이렇게 의견들 밑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합의를 이끌어 나간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중요하고 영조의 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나의 마음은 오로지 준천에 있다. 옥한수문의 역사는 매우 힘들다고 했는데 6일 내에 일을 마치니 신기하다 하면서 이 소감을 피력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그리고 이제 맹인들도 부역에 참여하기로 이때 왜냐하면 일당을 지급하니까 이 맹인들까지 이 부역에 참여할 수기를 원합니다. 영조가 이제 그들이 흙과 물을 볼 수가 있는가? 반드시 그들이 가동과 노비를 하고자 한 것이 부역을 할 수 없다는 뜻의 분부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가상. 뭔가 이렇게 좀 아주 그 어려운 백성들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승정원 일기에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조 시대 이 청계천 공사의 장면은 실록에도 분명히 나오고 또 준천 개첩이라는 그 이 기록과 준천 시사 열무도라는 이런 그림 자료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이 정말 디테일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 이 역사 아까도 계속 소개드렸지만 뭐 컨텐츠 같은 거 만들 때도 아주 디테일하게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그 승정원 일기에 이런 내용까지 있어라는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몇 건 소개를 했는데 이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말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거를 보면 그 상이 이르기를 전조가 병력이 강성하여 적을 토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란이 연달아 일어났으니 참으로 경이 우렸던 것 같다 하였다. 이원익 바로 우리 당시에 정성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의견으로는 고 통제사 이순신 같은 이는 쉽게 얻을 수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그 때부터도 가장 이제 이순신 장군의 후원자가 서해 유성영 선생 그리고 이 오리 이원익 그리고 우리 여기 그 판부사로 있었던 정탁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후원자인데 이순신 같은 이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순신 같은 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요 뒷부분이 요 나오죠. 그래서 상이 이르기를 외란 당시에 이순신 하나밖에는 인물이 없었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순신의 아들 이해가 현재 충원무 도사로 있는데 그도 얻기 어려운 사람이다. 외란 때 이순신이 곧 죽게 되자 이해가 붙들어 안고서 흐느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죠. 이순신이 적과 대적하고 있으니 상가 발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해는 일부러 발상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투를 독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적과 대척하고 있으니 상가 여기서는 발상하지 말라. 결과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우신 장군의 이런 그 말씀이 승종원 일기에 실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승종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어제 뉴스 보도 봤는데 이번에 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이 대통령 달력에다가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를 썼는데 바로 이수인 장군이 노량해에서 임하기 직전에, 그래서 처음에 저 뉴스 나왔을 때 이거 국학진흥원에서 한 건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학진흥원에서 한 건 한 게 아니라 이거 반출된 거를 아마 이 국학진흥원 쪽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판단이 되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하고 되게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들도 요 승종원 일기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 실록뿐만 아니라 문집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상호 크로스 체킹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22년까지 고전번역원 관계자에 의거하면 현재 전체 번역의 32%가 이루어졌고 2,400여 책의 분량이 지금 남아있다. 대략 한 5천여 책 정도 번역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진도대로 나간다면 2048년경에 제가 이때 이제 살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제가 살아 있을 때까지 이게 좀 완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고전종합 DB 사이트, 이게 진짜 저는 이것도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 지금 뭐 국학 연구하는 분들 논문을 쓰건다거나 뭘 저술 활동할 때, 특히나 요즘은 이제 그 역사를 소재로 하는 뭐 이 영화나 이 드라마 만드는 분들도 똑똑해져가 이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이템이, 그 오늘 또 뭐 보도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오면서 또 신문 기사 보니까 어젠가 개봉했던 23일 날 개봉했던 올빼미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 거기도 이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 보면 인조실록에 소현세자가 기구간 지 2달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검은빛이었고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바로 이제 그 유전열이라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캐릭터죠. 그때도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의의 대신에 이제 밤에만 보이는 소경, 그 주맹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두울 때 목격했다라는 거죠. 이 유준열이라는 배우가 아마 그 소경 역할을, 그리고 아주 이번 또 영화에서는 파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인조 역할을,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왕할 수 있나라고 느껴지는 유해진 배우가 인조 역할을 하게 돼.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승종원 일기는 아니지만 실록에 이루어 있어. 승종원 일기 보면 이게 또 자세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계속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인조, 고종, 순종 시대의 전량이 번역되었고, 영조는 즉위년인 1724년부터 1740년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부분 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런 좀 역사라든가 뭐 이런 한문학, 한문학 이런 그 좀 젊은 인력이 좀 고전 번역원에,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AI도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역을. 이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인력의 확충과 좀 학문 후속 세대, 그리고 이 승종원 일기 같은 자료는 이게 뭐 한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국학 분야가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그 국역 사업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조선 왕조 역사가 모두 더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좀 뭐 오늘 짧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이 승종원 일기의 뭐 가치라든가, 또 이제 제가 이 자료에 수록한 거는 좀 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아까 그 이수인 장군 말씀 이렇게 하나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로 이제 채워져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좀 잘 오늘 그 이 종합 토론에서 나오는 내용들 잘 참고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서도 꿋꿋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